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최근 들어 습근평이 권력을 상실했거나 심지어는 신변의 자유까지 잃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삼중전회 이후 습근평의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당했고 그 자리를 채운 이들은 습근평파의 핵심 인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의 이면에는 격렬한 권력투쟁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폭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중조부장 석태봉이 호금도, 온가보, 호덕평 등 원로 인사들의 지시에 따라 이미 신정치국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 명단은 북대화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중전회에서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사평론가 강봉의 관점을 통해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습근평의 처지가 1978년 등소평에게 실권을 빼앗긴 화국봉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이지만 실제로는 실권이 없습니다. 강봉은 이렇게 직언합니다. 지금의 습근평은 만료된 교통카드와도 같다.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쓸 수 없는 상태다. 군권은 이미 박탈되었고 그는 말 그대로 화국봉2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전통제권의 변화입니다. 강봉은 경고합니다. 군권과 안전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금은 법적 절차도 필요 없고 문서도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중앙경위국 국장 주홍허가 습근평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만 그는 장우협의 직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장우협이 주홍허를 통제하고 있다면 습근평의 신변은 이미 남의 손에 놓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사중전회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후계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태봉이 주도한 신정치국 인선 작업은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 습근평의 권력 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때 1인 절대주의로 군림하던 습근평은 이제는 허울뿐인 최고 지도자로 전락했으며 그의 정치적 운명은 더 이상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경위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중앙판공청 산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무장 권력입니다. 국장 주홍허는 전 야전군 44 포병 연대장 출신으로 깊은 군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습근평의 측근이 아닌 장우협의 직계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습근평의 신변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권과 안전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은 곧 연금을 뜻합니다. 강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습근평은 한마디 말, 한 번의 기침, 한 모금의 물, 심지어 생사까지 전부 타인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중앙경위국조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면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봉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습근평의 권력 몰락은 그의 통치 스타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강압적인 반부패 운동은 일시적으로 당내 반대파를 누르는 데 성공했지만 그와 동시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압 통치, 해외에서는 전랑 외교라는 강경한 태도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고 그 부작용이 결국 습근평 본인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중전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치열한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석태봉이 인사교감 방식으로 정치국 인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습근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이며 이는 중공 고위층 내부의 권력 쟁탈전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습근평 아바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시끄럽게 떠도는 습근평 아바타, 그 논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5월 7일 습근평 당수가 모스크바에 등장했습니다. 4일간의 방문 일정으로 붉은 광장 열병식에 참석했으니 겉보기에는 꽤 중요한 행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안에 뭔가 큰 수상한 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그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스크바에 등장한 습근평이 정말 본인이라고 믿으시나요? 주지하다시피 습근평은 늘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어디를 가든 겹겹의 경호, 도로 봉쇄, 거리 통제가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푸틴조차 오래 머무르길 꺼려하는 붉은 광장에 습근평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등장했다고요? 게다가 경호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뚜렷한 이상 징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호 수준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습근평이 어디를 가든 특수요원들이 철통같이 둘러쌌고 새 한 마리도 날아들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요, 전쟁 중인 붉은 광장 한가운데에서 거의 무장도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도 보였듯 그의 측근 경호 인력도 예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국모팽려원의 수상한 부재입니다. 2015년 70주년 열병식 때만 해도 팽려원은 공식 수행자로서 당당히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번 80주년 열병식,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중공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이 정도 행사에 빠졌다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내 권력 투쟁에 휘말려 격리된 것일까요? 일각에선 그녀가 이미 권력 싸움의 인질이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세 번째, 서면 연설의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습근평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는데도 연설은 직접 하지 않고 서면 발표였다는 점. 이게 과연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혹시 정말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 연설이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운 것은 아닐까요? 이 세 가지 이상 현상을 종합해보면 붉은 광장에 나타난 인물이 아바타일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공 역사상 지도자 아바타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모두 과거에 수많은 소문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격렬한 체제, 그리고 지도자 신변의 불안정성 속에서 대역은 필요한 정치적 안전장치가 되어 왔습니다. 습근평 본인에게도 만약 현재 내부 권력이 불안정하다면 대역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붉은 광장이라는 고위험, 고노출 무대에서 대역을 투입했을까요? 이건 일종의 속임수 전략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과시하며 중러 우호를 드러내고 대내적으로는 당내 반대 세력에게 시진핑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허상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 대역이라도 그 존재는 여전히 정치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연극이자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 연극에 협조했을까요? 사실 푸틴에게 중요한 건 누가 왔느냐가 아니라 중공이 계속 러시아의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해주는가입니다. 따라서 누가 붉은 광장 열병식에 서든 실익만 보장된다면 얼굴은 상관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새로운 배후 권력자들이 중공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극이자 중공 체제가 진실을 덮기 위해 벌이는 외교적 연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습근평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중공 정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정권이 대역을 통해 권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리고 지도자의 등장조차 연출과 연기가 필요하다면 그 정권은 이미 붕괴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공 내부의 정치 상황도 계속해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습근평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 같은 신복체기에게 문제가 생긴 듯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월 6일 습근평 경제문선 제1권을 주제로 한 학습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참석하여 개회 연설을 진행했고, 중공 정치국 위원이자 중조부장인 석태봉이 전체 회의를 주재했으며 중앙당교 교장 진이 또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주요희는 해외 매체 기고문을 통해 이번 보도에 드러난 세 가지 이상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은 이상한 점은 바로 중앙판공청 주임체계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6위이자 당의 핵심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체기가 이런 수준의 학습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거나 최소한 발언이라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직접 연설을 맡았으며 그마저도 체기의 존재는 보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중공 내부에서 체기에 대한 입지 약화 혹은 정치적 이변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습근평 관련 저작과 사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나 좌담회에는 항상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이자 선전 분야를 담당하는 고위 인사가 참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왕훈영은 2017년 습근평 국정운영을 말하다 제2권, 2020년 제3권, 2022년 제4권의 출판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체기는 2023년 습근평 저작 선독 제1권과 제2권 출판 좌담회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주요희는 이번 체기의 불참이 세미나 격하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중공 관영 매체들은 습근평이 군권, 외교 주도권, 그리고 일부 당내 권한을 상실했다는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채기가 일부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혹시라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발언을 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일 수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정치평론가 진파공 역시 자신의 일인 미디어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채기의 불참은 그가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신호이다. 2023년 3중전회 이후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외부 시찰이나 실무조사에 나섰지만 채기만 유일하게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그가 냉동되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냉각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한다. 진파공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채기는 지금 해임 조치 중이다. 이번 자리는 사실상 정설상이 대신 채운 셈이다. 그는 나아가 4중전회에서 채기가 공식적으로 낙마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면, 심지어 습근평이 총서기 자리까지 내놓게 된다면 채기는 거의 확실히 정치적 은퇴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효희는 세미나에서 나타난 두 번째 이상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인물이 중조부장 석태봉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세미나는 중선부장 이설회가 주관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선부는 배제되고 석태봉이 회의를 이끌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석태봉은 최근까지 통전부장을 맡다가 지난달 중조부장으로 보직을 옮긴 인물입니다. 이후 중조부장 이강렬과 직무를 교체했습니다. 주효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석태봉이 지금 선전 업무까지 관여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습근평의 측근인 이설호에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진파공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설호에는 중선부장이자 정치국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곧 그도 정치적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파공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석태봉과 정설상이 나란히 등장한 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정설상이 총서기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석태봉은 서기처 상무서기 역할, 즉 당무이념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채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주효희는 또 세 번째 이상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학습 내용이 매우 선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습근평 경제사상 중에서도 중앙의 집중 통일적 지도와 인민 중심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새로운 중앙 권력 집단이 이미 습근평의 일부 경제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은 습근평이 경제정책의 실질적 주도권을 잃었다는 관영 매체의 암시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중공 내부의 상황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효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설상이 당 중앙의 집중 통일적 지도를 두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경제정책을 습근평 한 명이 주도하지 않고 중앙집단 지도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채기의 불참, 이설회의 배제, 석태봉과 정설상의 역할 변화는 중공 최고위층 내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현재 여러 정황은 습근평 주석의 정치적 입지가 더 이상 확고하지 않으며 그 측근들이 하나둘씩 권력에서 밀려나고 있고 경제정책 또한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외견상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위층 간의 권력투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내부의 균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권력 다툼 역시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불안정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붕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